요오드가 없는 소금을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한국에서 만드는 소금은 요오드를 신경 쓸 게 없어요. 장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럼 살이 쭉쭉 빠져. 살을 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금물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소금물은 에너지 물질이 아니에요. 부피를 만들어내는 물질이니까 개가 들어간다고 해서 살찌는 건 없어요. 미네랄 제대로 된 소금물을 먹으면 붙지 않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까? 마트에 가서 소금 사러 가면은 종류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마트에는 사실 몇 개 안 돼요. 근데 인터넷에서 소금 치면은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마트에 가보면은 소금이 딱 돼 있어요. 뭐냐면은 천일염, 그 다음에 정제염 하나, 천일염 하나, 꽃소금, 그 다음에 첨가염, 그러니까 후추를 넣었다든가 이런 첨가염하고 이렇게 뭐 몇 가지 회사 메이저가 몇 개 다르지만 뭐 CJ, 뭐 대상 뭐 몇 가지, 영진 몇 개 있지만은 거기에 있는 거는 대용량이라든가 후추라 이런 거 몇 가지 있고 대부분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 경우 인터넷 가면 수없이 많은 소금, 뭐 해외 소금까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소금은 딱 구별이 있게 되죠. 하나는 자 이게 이제 천일염 바닷물을 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만들었느냐 거기서 천일염과 정제염 그리고 키타염 해가지고 해양 힘수금이라든 이런 부분이 좀 나눠주죠. 거기서 몇 가지 안 돼요.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가공소금이에요. 가공소금은 이제 만드는 그거 갖고 뭐 구웠다든가 세척을 했다든가 다른 걸 첨가를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주겸 이런 것들은 이제 가공소금의 범죄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볼 때 이 원료 소금이 어떤 바닷물로 만들어져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서 미네랄 함량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어떻게 가공했느냐 이런 걸 좀 따지게 되면은 소금에 대한 부분들이 구별이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성분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어떤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또 궁금하면은 한번 가봐요. 뭐 이제 어르신들 중에는 뭐 어떤 천일염 어리지가 좋다 해가지고 뭐 단체로 버스 관광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공장 한번 견학 가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가보면 이제 뭐 구경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먹는 소금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런 거를 판단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이제 소금이 만드는 게 좀 많이 다른데 수입 소금도 달라요. 근데 유럽에 가면은 유럽 사람들은 무슨 소금 먹을까요? 대부분이 암염을 먹어요. 우리가 뭐 계량도 소금 유명하다고 했는데 계량도 소금은 생산량 자체가 얼마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고 쓰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럽은 주종이 암염이다. 근데 그 암염은 우리가 흔히 아는 히말라야 핑크솔트 같은 이런 암염이 아니에요. 땅속에서 캐내는데 그냥 옛날에는 괭이 들고 가서 캐냈는데 이게 아니고 지금은 거대한 암염층에다가 고압의 물을 쏴 넣어가지고 그 물이 수키를 곧 빠져가지고 다시 올라올 때는 이 암염을 소금을 다 녹여가지고 농축수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물을 가지고 불순물을 다 가라앉힌 다음에 다시 증발시켜가지고 결정화시켜서 만든 소금이에요. 불순물을 다 제거한 깨끗한 소금이에요. 문제는 단점은 이제 미네랄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만든 소금이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 다 먹는 소금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요오드를 다 첨가를 기본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소금이 이제 대부분 전 세계에 이제 생산되는 유통되는 소금의 한 10%가 암염이 유통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30% 정도는 천일염, 나머지가 키타 소금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염이 전 세계 유통되는 소금의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천일염이에요. 천일염은 우리가 어디서 많이 생산될까 하면 사람들이 뭐 중국 뭐 얘기하는데 천일염 제일 많이 생산되는 거가 멕시코, 그다음에 호주예요. 멕시코, 호주 하면 떠오르는 거 사막, 기후, 건조, 그잖아요. 거기에는 염전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 염전이라는 게 잽이 안 되는 거예요. 한 염전에서 거의 1000만 톤씩 만들어요. 우리나라가 1년에 쓰는 소금의 양은 300만 톤이에요. 근데 식용으로 쓰는 거는 50만 톤밖에 안 돼요. 250만 톤 공업용으로 쓰는데 근데 그런 한 염전에서 1000만 톤씩 만든다는 말이에요. 그런 염전에서 만들어진 소금이 전 세계로 유통이 되는 게 있는 반면에 암염은 그걸 능가를 해요. 한 공장에서도 거의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내니까. 근데 전 세계는 그렇게 암염들을 많이 쓰고 있고 그게 기반이 돼서 그걸 가공 소금들이 만들어져서 유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라마다 이제 소금이 종류가 우리나라도 다른데 환자분들이 전하는 게 우리나라 요오드가 없는 소금을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요오드가 우리 소금에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국에서 만드는 소금은 요오드를 신경 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근데 그 의사들은 서양적인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서양에서 만들어진 소금들 다른 나라 소금 대부분 다 요오드를 첨가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미네랄 우리 바닷물 속에는 80여 가지 미네랄이 있다 뭐 얘기를 하면서 미네랄 중요성 얘기할 때 꼭 들려주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요오드라는 미네랄이에요. 근데 우리가 분유를 보면은 우리 아기들한테 필요한 미네랄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80가지 미네랄 중에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아겠지만 나트륨도 있고 뭐 칼슘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한 6가지인가 써야지 거기에 요오드가 들어가 있어요. 무지 중요한 미네랄.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 신경 안 써서 왜냐면 해조류에 많으니까. 근데 내륙 국가들은 요오드가 없어요. 그래서 서양의 사람들이 처음에 카자흐스탄의 나라를 갔다니까 전국의 40%가 어떤 질환에 걸려 있는 거예요. 뭐 크레틴병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환에 걸려가지고 애들이 왜소해지고 진인이 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풍토병인가 연구를 했다니까 알고 보니까 요오드 부족이었어요. 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사람들 요오드가 왜 여기서 이렇게 생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는 소금과 땅에는 요오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 사람들이 먹는 게 뭐냐? 소금이다. 소금에다 요오드를 첨가하자. 요오드를 법제화를 한 거죠. 그게 이제 전 세계를 퍼져갖고 대부분의 나라 요오드가 법제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암임을 만들었을 때도 다 세척한 다음에 거기다 첨가. 중국에도 요오드를 첨가해. 미국도 다 첨가를 해야죠. 법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풍토병이 해결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한 8억 명 정도가 요오드 부족에 시달렸다 그래요. 질환에 걸렸다. 이 정도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소금에 그런 게 첨가 안 해요. 서양에는 그런 게 첨가되게 서양 소금 먹을 때는 그런 거 좀 주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상선 질환을 할 때는 요오드로 치료하기 때문에 요오드 과잉이 된다고 해서 못 먹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신경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나라별로 소금이라는 게 그렇게 달라요. 일본에도 그렇고 서양에서 암염은 그렇게 되고 천연염도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우리가 소금을 선택해버리면 우리가 좋은 우리 몸에 맞는 소금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이제 돌아가셨죠. 그분하고 저희 회사 소금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회사를 세운 지 한 2002년도에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 게 저희들이 이제 일본에서 온천 기술을 좀 도입하는 문제가 있어서 일본 업체하고 이제 기술 제휴도 하고 투자 제휴도 이렇게 해서 기술을 갖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기술을 소금 만들려면 한국화를 해야 되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법의 문제에 걸렸어요. 이 소금은 소금으로 인정을 안 된다. 소금인데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아비를 아버지랑 부르지 못한 홍길동 같은 신자가 돼요. 왜? 이 소금은 미네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소금은 나트륨인데 이 소금은 왜 미네랄이 많아? 나트륨은 적고 칼슘이나 칼륨이나 이런 애들이 마그네슘이 많으니 이건 소금이 아니야. 그래서 법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한국화 기술 한국화하고 법적인 투쟁을 해서 법을 바꾸는 작업들을 하고 있을 때 그때 무슨 일이냐면은 KBS 생로병사의 비밀에 소금에 대한 게 방송이 됐어요. 그래서 소금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쫙 얘기한 다음에 근데 소금을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떤 소금을 먹어야 되냐라고 할 때 그 KBS 생로병사를 제시한 소금이 일본에 있는 이 누치마스라는 회사의 소금이었어요. 그 소금은 먹어라. 왜? 그 소금은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다. 그리고 그 소금을 먹었더니 고혈압도 낮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나트륨 배출된 실험하는 거 쫙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뿅 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까 CJ, 대상, 롯데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소금은 자기들하고 하자. 팔게 해달라고 이런 얘기였어요. 그리고 삼성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다른 회사에서는 CJ나 대상 이런 거는 식품 회사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와가지고 이거 저희들 공급해주고 팔게 해달라고 생산 같이 하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삼성에서 온 삼성 에버랜드에서 왔는데 그때는 이건희 회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합니다. 그 생로병사비를 이건희 회장이 보셨대요. 저거다. 저걸 우리 직원들은 먹게 해야 돼. 그래야 건강해진다 하면서 저거를 CD로 구워서 전 부장급 이상 직원들한테 다 나눠주고 저거를 구입해서 추석 선물로 전 직원한테 돌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저희들도 와가 소금을 공급해 줄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희는 아직 기술도 완전하게 개발이 안 됐고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수입도 안 되고 생산도 안 되는 소금이에요. 이 상황이에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요청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있다가 이제 그분은 그 심장 질환에 걸려서 그렇게 되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진짜 중요한 사업 기회를 놓친 거죠, 그죠? 만약 그때 연결됐으면 우리 회사 완전 대박 났을 건데, 뭐, 생산도 안 되고 판매도 할 때 법적인 규제에 막혀 있고 기술 이런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가서 저희들이 법을 바꿨어요. 식품의 규정, 심층수 법, 식약청 규정 다 바꿔가지고, 이제는 이것도 소금으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의 염도 기준이 그때까지는 80 이상이어야만 소금이었는데 이건 70% 다 낮췄어요. 그래서 저희 소금 75%니까 이제 규정 안에 들어가죠. 이 소금도 소금으로 인정이 돼서 법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게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공장도 짓고 해가지고 소금이 나왔지만은 그때는 이미 그분은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 됐던 거죠. 무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었는데, 저 책에도 이제 그런 내용을 써놨지만은 좀 더 일찍 저희 소금이 출시가 됐고 그랬으면은 그분들이 그걸 지었으면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다 뭐 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은 중요한 사업기를 놓쳤고 그분의 건강을 잃었는데, 모르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소금을 통해서 건강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금으로 다이어트 가능하냐?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소금으로 다이어트 가능하냐? 그럼 소금을 먹은 사람은 다 빼빼 말라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빼빼 마른 사람 아니에요. 체중도 한 75kg 정도 나가는 사람이고 제가 키가 76인데 75kg 정도 나가요. 음식물 뭐 가리는 것 없이 잘 먹는데 저도 이제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음식이 다 맛있어요.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먹어서 그다음에 물도 꾸준히 잘 챙겨 먹고 그러다 보니까 체중이 별로 안 빠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늘어나는 건 아닌데 이게 꾸준히 유지되는데 다이어트. 근데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은 뭐냐면 이제 공복에서 밥 먹기 전에 소금물을 한두 잔 먹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뱃속이 좀 채워지는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금물을 제대로 챙겨 먹으면 배고픔을 덜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2끼 먹어도 돼요. 덜 느끼는 부분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이어트가 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먹어가지고 다이어트가 되냐라는 부분에서는 맛이 좋아지고 소화가 잘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살이 유지되는 사람도 있고 공복 효과도 있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만 의지를 가지면 다이어트 효과가 쭉 돼가지고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강제로 소금을 갖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있죠. 유럽의 옛날에 로마 시대 보면은 그 음식을 넣고 먹고 토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금물을 왕창 먹으면 토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장 청소를 열심히 해가지고 먹은 게 다 소화가 안 되고 나가게 해가지고 강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살이 쭉쭉 빠져. 왜냐하면 다이어트라는 건 간단해. 투입, 인풋 플러스 아웃에서 투입은 적게 하고 아웃은 늘리면 돼. 아웃을 하면 빼내든가 운동을 통해서 소모시키든가 하면 돼요. 그래서 소금을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은 살 다 빠져요. 근데 이제 그걸 견뎌낼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소금물이 들어가요. 그냥 맹물 먹고 운동하면은 몸 더 망가져요. 그런데 소금물을 제대로 먹고 하면은 땀으로 독소들 빠지죠. 소변으로 제대로 빠져나가죠. 있다 보니까 건강해지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거라니까. 운동을 하셔서 살을 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소금물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소금물은 몸의 영양물질, 에너지 물질이 아니에요. 부피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아니니까 단백, 탄수화물,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걔가 들어간다고 해서 살찌는 건 없어요. 물론 부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미네랄이 제대로 된 소금물을 먹으면 붓지를 않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까? 운동을 제대로 할 때 이 소금물을 제대로 챙기면 건강한 다이어트가 가능하고 강제로 해서 하든가 장 청소해서 하는 부분은 장 청소도 필요할 때는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걸 다이어트로 용으로 쓰시는 거는 제가 권장하지는 않는다. 간을 보면 그렇게 제가 그러면 일주일에 몇 킬로씩 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급성으로 해야 될 필요 그렇게 뭐 몸이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제가 권하지를 않고 제대로 먹으면서 운동하면 돼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에서 아웃풋을 뭐로 할 거냐? 운동 부분들하고 활동을 많이 해서 그걸 줄여주면 되고 그 대신에 반드시 소금물을 먹어서 그걸 유지를 시켜줘야지. 안 그러면은 몸에서 이상 반응이 와요. 그러니까 사우나 가서 이제 뭐 땀 흘려 강제로 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물을 그냥 먹고 소금을 안 먹으면 그게 다 역효과가 돼서 몸을 망가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물 먹어서 다이어트 된다. 아까 전에 공복에 소금을 먼저 먹으면 먹는 양도 줄일 수가 있고 배고픔도 훨씬 덜 느끼기 때문에 하루에 식사량도 줄일 수가 있어서 다이어트로 성공을 갈 수가 있게 되고 그러면서 미네랄 보충이 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운동이 더 첨가된다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근데 또 아까 좀 이 미네랄 소금 먹으면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어서 뭐 더 잘 먹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신진대사도 원활해져서 잘 소모되지만 그건 또 소모율을 높이기 때문에 건강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우스갯소리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조선에 어려운 과제를 하나 냈다 그래요. 염소를 한 마리를 이렇게 주면서 이 염소를 1년 동안 키우되 체중이나 크기가 늘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붙여가지고 숙제를 줬다. 괴롭히려고 한 거예요. 근데 조선의 신하들이 암을 모여갖고 1년 동안 키우는데 얘를 안 크게, 체중도 안 늘고 키도 안 크게 하려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 안 먹이면 죽을 것이고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공부를 얘를 어떻게 키우면 되냐. 그때 한 노인이 와서 이제 얘기를 했었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튼튼한 쇠로 만든 우리에다가 집어넣어라 키워라. 먹을 거 마음대로 줘도 된다. 그 대신 얘를 밤에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산에다 갖다 놔둬라. 얘는 낮에는 풍성하게 먹고 그냥 밤마다 죽음의 공포에서 시달리는 거 아니야. 이 스트레스가 이제 얘를 산을 안 찌우게 됐다는 이런 일화들이 있는데 우리가 체중을 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도 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도 더 과식을 해서 살이 찌는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빠지는 효과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보다는 좋은 소금을 먹고 운동 제대로 해서 살 빠지는 다이어트가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거 아는 분들 아까 관장 이런 게 해가지고 일주일에 몇 킬로씩 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뭐 단기간에 효과는 있겠지만 그건 건강에 별로 추천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제대로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빼는 방법을 권합니다. 편한 방법은 없어요.
좋은 소금을 먹는 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의 기초는 물, 소금, 미네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소금물을 먹으면서 다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소금물에는 미네랄 제대로 들어가 있는 소금물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소금은 그냥 NaCl이 중심이 된 염화나트륨 중심의 소금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NaCl 중심의 소금을 만들어 먹었을까? 그건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여요. 하나는 바다에 있는 80여 가지 미네랄이 모두 들어가 있는 소금을 만들려고 그러면 그 설비들이 견디지를 못해요. 염화나트륨은 설비를 부식시키잖아요. 칼슘은 스케일을 만들고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쓴맛이 나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기계적으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를 하는 방식으로 소금을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경제성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소금을 못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풍부해야 하는데 그게 들어가면 쓴맛이 나니까 이 쓴맛이 음식을 다 배리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소금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바다도 많이 오염됐는데 지금 바다 오염 문제는 심각하잖아요. 근데 해양심층수라는 깨끗한 자원이 있습니다. 수백 메타의 깊은 바닷물, 육지에서 6km, 10km씩 떨어진 바닷물, 그리고 수백 메타 밑에 있는 태고 쪽에 만들어진 해양심층수라는 새로운 자원을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기술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바다의 모든 미네랄을 살리는 소금 제조 기술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풍부한 마그네슘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게 만들어 놓은 기술들도 개발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바다에 80여 가지 미네랄이 그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여러분들이 드실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게 좋은 물이 결합되면은 바로 물, 소금, 미네랄이 들어있는 우리가 소금물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소금을 먹으면 우리 몸에 있는 신진대사 모든 것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건강이 달라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아침이 달라질 수가 있고 편안한 잠이 될 수가 있고 낮에 활동에 머리 스트레스라든가 두통 이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변비, 여성들이 고민하는 변비 문제 이런 것들도 아주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미네랄 소금을 챙겨 먹는 게 여러분의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소금 고르려면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공장도 직접 가보시고 성분표도 확인해서 진짜 여러분에 맞는 소금들 선택해 드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생활이 펼쳐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